들어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좀 있으면 헐빈이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안중근 의사가 의거 이후에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여기가 포천입니다. 포천. 둘째 아들이죠. 안준생의 묘를 찾아왔습니다. 안준생은 이제 알기로는 친일파로 알려져 있죠.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었나, 이런 이야기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1907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완중군과 어머니인 김아려 사이에서 이남으로 태어나셨고요. 위에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의거할 때까지 태어나서 안준생은 얼굴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겠죠. 아버지가 의거를 하고 나서 힘든 삶을 살았죠. 중국에서. 요시찰 인물이었죠. 항상 누군가가 의심을 하고 살았어야 되고 아무것도 못했죠. 그만큼 그때 당시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은 요시찰 인물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하이로 가게 되거든요. 상하이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터를 잡는데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가 그때 좀 지원을 해줬나 봅니다. 그래서 좀 살 수 있게 되었죠. 근데 32년 이제 홍커우 공원에서 연봉기를 쌓아가 의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 놈들의 수색을 집중 수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는데 그때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가 문제죠. 이제 일본 놈들의 감시가 더 심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중생은 가족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고 가족이 있다 보니까 30살 때까지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구걸로 연명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조선 총독 7대죠. 7대 미나미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설득을 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으로 불러들입니다. 왜 불러들이냐, 그때 경기도에 방문사라고 있습니다. 방문사. 왜 방문사냐, 2등 방문의 사당입니다. 이또의 사당, 이또의 위패를 둔 사당이죠. 거기에 유령제를 하는데 와라, 이런 거죠. 그때 이또의 아들 중에서 분키치가 옵니다. 분키치가 이또의 아들 분키치가 오는데 걔한테 사과를 해라, 수작을 거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된 사건입니다. 어쩔 수 없이 했겠죠. 분노할 일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하냐, 만약에 사과를 하면 너의 삶과 모든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조건입니다. 조건이 그렇다. 그래서 방문사에서 분키치에게 사과를 합니다. 제 부친의 어리석음으로 너 당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오만 방자함을 만행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일본에서는 민족말살 정책도 했었고 뭐 강제징용도 해야 되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갖고 선전을 해버립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언론에서 다 선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그런 민족사상이 완전히 짓밟혀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조선인들이 분노를 합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근데 너는 내국노다. 내국노. 친일의 매국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때 사과를 하고 집을 갔을 때 어머니가 다독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나미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었을, 안준생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다독여줬을지언정 사실 조선인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해방이 되면은 가장 먼저 죽여야 할 놈이 안준생이다, 이놈이다. 심지어는 중국에 이야기를 해서 안준생을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척결해달라. 물론 중국에서도 이또를 그렇게 반기진 않았습니다. 죽이길 잘했죠. 그러나 안준생을 어떻게 하진 않았습니다. 광복 이후에 비참하게 살다가 또 들어오는데 46년의 간신히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죠. 조용히 숨어 살았죠.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이렇게
폐결핵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묘지가 부산에가 있었나? 부산에가 있는데 이쪽 천주교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천주교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너무 비참하지 않나? 안중근 의사의 집안에는요 40명의 독립운동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뼈대 있는 집안이지 정말로. 순응한 씨가 그래서 가손도 용서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가슴이 침미도록 서러워했다고 합니다. 한탄해했죠. 또 어느 한편에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얼마나 핍박했겠냐. 그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안준생이 그러한 행동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본인들이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계획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자, 그러면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 이후에 가족 중에 하나 안준생이 있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으스스합니다. 지금 여기가 다 공동묘지입니다. 와, 비나네. 이게 시작인데 묘지입니다. 지금 해름참이라서 포천이라서 빨리 어두워지네요. 여기 딱 그늘이네. 은수다네. 여기 진짜로 다 묘지인데 무심합니다. 으스스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난 큰일 났네. 으로 쭉 들어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저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죠? 저기입니다. 안준생.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또 아쉬움이 있죠. 여기가 안준생의 무덤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현수막이 하나 있습니다. 현수막은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안중근사의 시신을 발굴해야 된다. 이런. 발굴 조국의 사명이다. 여기 안준생의 아들 둘째 아는 영안씨 안공 준생 지묘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형 맏형이 있었는데 안문생이죠. 안문생은 어렸을 때 누가 과자를 줬다고 합니다. 과자를. 근데 그걸 먹고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가 공격을 했었죠. 불안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그건 아닌데 좀 안타깝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그렇게 바라진 않았다. 아들아, 넌 조선의 국민이다. 조선의 국민이 왜 그렇게 했느냐? 아들아, 비록 생활이 궁핍할지라은저 우리 조선의 긍지를 갖고 우리 아버지 뜻을 지켜야 쏜다. 아들아, 그러나 난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자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식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안중근 의사의 그 숭배함에 아들의 좀 잘못됨까지 이렇게 감싸 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죄를 좀 반성하시고 우리 안준생 선생도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걸 진짜로 생애 알았다면은 안준생한테 어떻게 말했을 수 있을까? 그것도 좀 한번 그것도 한번 빙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정말로 혼냈을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아들한테 보면은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 안중근의 아버지 아들
안준생은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변절자였던 안준생의 아들은 또 미국 가서 성공한 삶을 살았죠. 의사였다고 합니다, 의사.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 똑같네. 지금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시영 선생인가? 이시영 선생의 후손이 계시는데 조카, 손녀일 거예요, 손녀.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시고, 또 누구냐? 변절자, 매국노의 아들, 딸들은 매국노가 남긴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그게 똑같은 것 같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빡세다. 내려가는 길이 너무 빡세다. 와, 길이 너무 험하네.